가장 젊은 날의 철학. 이충영.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저는 긴장을 아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면 정신적 압박이 심할 뿐 아니라 여러 신체적 증상도 나타납니다. 화장실에 지나치게 자주 가고 몸이 저리기도 하죠. 이토록 극도로 긴장하면 일은 대체로 잘 안 풀립니다. 축구 대회에 나갔을 땐 몸이 경직된 나머지 공을 잘못 차서 발을 삐었고, 농구 대회에서는 손가락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운동할 때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대회나 시합처럼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부상이 잦습니다. 긴장은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도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비장학생 면접을 볼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반드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수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장학생 선발에서 2대1의 경쟁률만 뚫으면 되는 최종 면접에 올랐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죠. 최종 면접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승리를 거머쥐고 싶었는데 아뿔싸. 지나치게 긴장하는 바람에 벌벌 떨면서 말을 더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합격을 코앞에 두고 떨어졌습니다. 직업인이 되고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됐습니다. 프리랜서 특성상 업체의 능력을 증명하고 계약을 따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욕심나는 일일수록 잘 보이려는 마음에 지나치게 긴장해 어김없이 경직됐고 일은 어그러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저는 마음을 가볍게 먹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잘하려고 부담을 가지면 내 다짐에 짓눌려 내면의 공간이 좁아집니다. 동시에 여유가 없어지죠. 나를 둘러싼 상황이 전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고 대상이 실제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위협에 하나하나 대응하려고 분투하느라 에너지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고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그간 겪어온 실패의 핵심 원인입니다. 가벼운 마음을 가지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마주한 일에 꼭 성공해야 한다거나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그럼 훨씬 자연스럽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주변 대상을 위협적인 것,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친구처럼 대하며 평소 하던 대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기회는 또 온다. 이러한 자세가 용기와 여유의 원천이 됩니다. 연극 배우의 운명. 카뮈는 그의 책 시지프 신화에서 아주 창의적인 분석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는 부조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과 연극 배우 사이에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헛된 시도를 끝없이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부조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이유나 의미가 최종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미해결의 상황을 떠안고 계속 살아갑니다. 어차피 죽으면 모든 게 끝일 겁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으니 죽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삶을 최종적인 무의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헛돼 보이는 이 일상의 과정을 유지해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시도가 다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여러 일을 시도합니다. 연극 배우는 어떤가요? 카뮈처럼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생각해보죠. 연극 배우는 매일 무대 위에서 하나의 삶을 실현해냅니다. 한 명이 등장인물이 되어 할당된 시간만큼을 살고 종말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건을 겪고 여러 행동을 하지만 그 모든 삶의 궤적은 무대에 막이 내려가는 순간 종료됩니다. 연극 배우는 매일 헛된 시도를 벌입니다. 무대의 조명과 함께 시작됐다가 이내 어둠 속에서 끝을 맞이할 찰나의 삶을 창조해내는 것, 그게 연극 배우라는 직업의 소명이죠. 카뮈는 연극 배우는 영화 배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영화 배우는 자신의 모습을 영원히 지속될 화면에 남깁니다. 반면 연극 배우는 영원성에 대한 희망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시작과 끝을 송두리째 경험한 후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카미는 연극 배우의 모습 안에서 부조리, 기성을 통해 도저히 답을 찾아낼 수 없는 것의 전형을 발견합니다. 연극 배우의 말과 몸짓은 그날의 무대에서 실현된 후 속절없이 사라져버리지만 그럼에도 연극 배우는 날마다 새롭게 자신의 연기를 시도합니다. 카미는 이 과정이 우리의 부조리한 삶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극의 등장인물처럼 느닷없이 탄생에 주어진 시간을 산 후 침묵 속으로 사라집니다.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삶은 찰나 같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진동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모조리 살아내려는 인간 한 명 한 명의 시도는 처연하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합니다. 무대에서 모든 걸 쏟아내는 연극 배우의 눈빛에서 처절함과 놀라운 힘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처럼요. 인생을 연극처럼. 내게 주어진 상황이 두렵고 부담스러울 때 삶이 한편의 연극 같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흔적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지금 이 무대를 채우다가 시간이 되면 사라질 존재라고 보는 거죠. 우리 행동은 정해진 시간 동안만 유효하고 머지않아 흙먼지와 파동이 되어 흩어질 거라고요. 점점 증가하는 엔트로피 속에서 한 운명의 행적은 완전히 망각될 거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가벼운 마음이 되면 정신에 여유 공간이 생기고 상황은 덜 위협적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쯤에서 카미가 왜 자신을 실존주의자로 부르길 거부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실존주의는 너무 무겁고 장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에 당대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 행위, 결정, 고유성 등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이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자신 고유의 결정을 통해 행위를 이끌어 나가며 자유롭게 삶을 채워가는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 이를 실존주의자들이 종교적 교리, 영원한 의미나 정답처럼 여긴다고 본 것입니다. 저는 실존주의를 이렇게까지 무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일부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카미는 인간 존재를 훨씬 더 가볍게 받아들이길 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고유한 결정의 책임을 떠안은 존재라기보다 그 어떤 최종적 책임 없이도 그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만 살 수는 있고 행위를 할 이유 따윈 없지만 행위할 수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운명에 처한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설가이기도 했던 카미는 사람들에게 희망이나 의미를 주는 소설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첫사람들이 소설에서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걸 삶의 희망으로 받아들일까 우려했거든요. 사람들이 희망에 의존하고 그걸 계속 붙잡으려 전전긍긍하다 보면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될 테니까요. 그는 삶에 희망을 주는 의미를 발견하기보다 그런 게 없이도 그저 살아갈 수 있는 가벼운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설은 그런 희망 없는 삶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희망 없이도 사라지는 사무력. 현대사회에서 두려움은 주로 너무 많은 희망 때문에 생겨납니다.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지금, 일상에서 생명의 위협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비교적 적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희망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현대적 삶의 조건에서 카미가 말하는 희망 없는 삶의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을 하나의 연극으로 바라본다면 희망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펼친 행위가 모두 공허 속으로 사라질 테지만 그래도 연기를 하는 연극 배우처럼 지금의 삶이 언젠가 사라져버릴 테지만 그저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기고 이를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은 줄어들 겁니다. 사실 저는 희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생을 잘 살고 싶다는 욕망과 희망 속에 살고 있으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쩌나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삽니다. 이런 마음이 커질 때마다 희망에 부풀어 무거운 마음을 먹을 때마다 카미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칠 헛된 시도를 하는 거라고요.